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이제 제시된 OSI 층이요. 자, 지금 여기 보기에 보니까 가부터 사까지 해서 우리 OSI 층에 대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어요. 얘네가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OSI 층에 보게 되면 7개의 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순서대로 표현해 보면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하고 이렇게 이제 총 7개의 그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 1층이다라고 하게 되면 맨 아래쪽을 보고 우리가 1층, 그 위가 이제 2층, 3층, 4층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해서 우리 계층으로 이제 표시해 보면 지금 이렇게요. 우리 분리 계층이 이제 1층이고요. 2층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3층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 4층에 이제 전송 계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OSI 층계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상위 계층이다, 하위 계층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4개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3개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번에 있는 요 네트워크 계층이 우리 이제 3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나번에 있는 이 물리 계층이 이제 1층이요. 그리고 다번에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2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라번에 있는 우리 응용 계층이 이제 7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리고 마번에 있는 세션 계층 얘가 이제 우리 5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요. 그리고 표현 계층 얘가 이제 6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전송 계층이 이제 4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1층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나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3층이 이제 우리 가번에 있고요. 그리고 4층이 이제 사에 있고 그리고 5층이 이제 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이 이제 우리 바에 있고 그리고 우리 7층이 이제 라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요 순서대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제가 우리 OSI 치계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요 OSI 치계층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OSI 참조 모델이요. 이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통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충돌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 이제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한 그런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이제 OSI 참조 모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얘를 이제 거꾸로 읽어주면 돼요.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제안한 그런 통신 규약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개방 시스템 간에 데이터 통신에 이제 필요한 그런 장비나 이제 처리 방법 그런 것들을 총 7개의 단계로 해서 우리 표준화에서 규정해 놓은 게 우리 OSI 참조 모델입니다. 이런 이제 OSI 참조 모델을 7단계로 이제 표준해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OSI 7계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총 7개의 계층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밑에 여기가 이제 1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2층, 여기가 이제 3층, 여기가 이제 4층, 여기가 이제 5층, 여기가 이제 6층, 여기가 이제 7층하고 그렇게 이제 7개 계층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통신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됐든 처리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규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OSI 7계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1층부터 7층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뚝 잘라서 이 위쪽을 보고 우리 이제 상위 계층, 상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개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하위 계층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친구랑 이제 서로 카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안녕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카톡에 이제 안녕하고 그렇게 이제 뜨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서비스들 있죠. 그렇게 이제 응용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응용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응용 계층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을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우리 웹브라우저가 됐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응용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표현 계층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이제 안녕이라는 그 두 글자를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 그 안녕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은행이랑 서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에 이제 접속을 해서 내가 계좌번호다 비밀번호다 막 이것저것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암호화를 하고 전부 다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전부 다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암호화된 그런 데이터가 왔을 때 그를 이제 암호를 전부 다 이제 해독해서 사용자가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표현 계층이에요. 그리고 세션 계층이라는 거는 상대방과 내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통신할 때, 그때 이제 대화가 이제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동기 제어를 이제 해줘요. 내가 만약에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막 영화를 이제 몰두해서 막 이제 영화를 막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해봤자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이제 눈을 보고 눈을 맞춰가면서 이제 대화를 한다고요. 그렇게 대화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동기 제어를 해주는 게 우리 세션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우리가 정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 전송 계층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친구랑 이제 서로 카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고 해요. 그때 내 친구랑 나랑 1대1로 연결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쓴 이 안녕이라는 이 글자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을 타고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나갔다가 이제 친구한테 도착하겠죠. 그때 내 핸드폰에서 친구 핸드폰에 이제 안녕이라는 그 글자가 날아가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거는 각각 이제 시스템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할 때 신뢰성 있고 이제 효율적인 정보를 이제 전송할 수 있게 시스템 간에 이제 연결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주로 이제 흐름 제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류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계층이요. 이 물리계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통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반드시 뭐가 꽂혀 있어야 돼요? 우리 랜 케이블이 꽂혀 있어야, 인터넷선이 꽂혀 있어야 우리가 이제 통신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그런 연결 방식을 이제 정해 놓은 게 우리 물리계층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각각 계층마다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1층이 이제 우리 물리 계층이요. 이 물리 계층이라는 거는 전송이 이제 필요한 두 장치 간에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하고 이제 절단을 하는 이런 이제 기계적, 정기적, 기능적, 절차적 이런 특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규칙을 정의해 놓은 게 우리 물리 계층이요. 해서 이 물리 계층에 보게 되면 이제 RS232이다, X20이다 이런 이제 표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 우리 2층을 보고 얘기하죠. 얘는 두 개 이제 인접한 그런 개방 시스템들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계층이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HDLC다, ADCCP다, 그 다음에 LLC다, 그 다음에 LAPB다, LAPD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층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죠. 이 네트워크 계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망 계층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개방 시스템들 간에 네트워크 이제 연결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교환하고 중계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이 네트워크 계층에 보게 되면 우리 X25다, ARP다, IXP다, 그 다음에 IP다, ICMP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층이 우리 전송 계층이요. 이 전송 계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계층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논리적 안정 그리고 균일한 그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종단 시스템들 간에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전송 계층입니다. 해서 이 전송 계층에 보게 되면 우리 TCP다, UDP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션 계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송수신 측 간의 관련성을 이제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이제 담당한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이 세션 계층이 대화 이제 구성이 됐든 동기 제어가 됐든 데이터 교환 관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세션 계층이요. 그 다음에 우리 표현 계층이라는 거요. 이 표현 계층이라는 거는 우리 요 세션 계층과 우리 응용 계층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표현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를 세션 계층이 이제 보내기 전에 세션 계층이 이제 보내기 전에 통신에 적당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션 계층에서 받은 그 데이터는 이제 응용 계층이 이제 맞게 중간에서 이제 변환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해서 세션 계층과 이제 응용 계층 그 두 계층에서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 표현 형태를 이제 갖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상호 접속을 위해 필요한 그런 계층이 우리의 표현 계층이에요. 해서 이 표현 계층에서 이 두 계층 간에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코드도 이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도 시키고 해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표현 계층이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OSI 그 환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응용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응용 계층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HTTP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전자사삼, 우리 이제 SMTP다, POP3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파일 전송해주는 우리 이제 FTP라는 것도 있고 원격 접속할 때 우리가 이제 텔넷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응용 계층이요. 네, 우리 OSI 참조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를 보고 얘기해요. 자, 우리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PDU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얘가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이제 약자예요. UPDU라는 거는 동일한 그 계층 간에 교환되는 그런 정보의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PDU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물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가 우리 패킷이라는 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는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세션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가 이제 교환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라는 것도 있어요. 얘가 이제 SDU 해서 우리 서비스 데이터 유닛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얘는 이제 서비스 접근점을 통해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SDU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서비스 접근점 SAP라는 게 나오죠. 그때 이제 우리 OSI 7계층이 총 7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으면 상위 계층이 자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그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지점 그 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SA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일한 그 계층끼리 서로 이제 정보가 이제 교환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정보의 단위를 보고 우리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우리 PDU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때 이제 각각 계층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그때 이제 비트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패킷 단위로 세그먼트 단위로 메시지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한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상위 계층과 이제 하위 계층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의 단위가 우리 SDU,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부 다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해서 특히 이제 OSI 참조 모델에 7개 계층이 있는데 그 7개 계층들 그 특징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데이터 단위가 됐든 아니면 상위 계층이다, 하위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